감정평가 이론 보겠습니다. 6문제 출제되는 또 단원입니다. 오늘 배운 게 10문제지 뭐 개발 2문제, 관리 하나, 마케팅. 자,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묻는 거죠? 우리가 개념상의 차이를 묻는 겁니다. 개념상의 차이, 이 가격과 무슨 개념? 가치. 요거 시험에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해두시고. 2번, 가치는 효용,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긍정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둡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 판단이 반영돼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효용에 중점을 두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 아니라 과거입니다. 가격은 과거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이미 과거의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값. 근데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뭐다?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 이게 틀렸죠. 자, 3번 정답입니다. 자, 5번 주어진 시점에서,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한 개 존재해요. 그런데 이 가치는 어떻게 돼요? 담보가치, 시장가치, 보험가치, 보상가치, 과세가치 등 우리는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 가치의 다원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 자, 그리고 가치와 가격은 또 뭐가 존재한다? 오차가 존재할 수 있어요.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죠.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자, 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유효용은 대상 부동산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또 합리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합리적, 합법적 이용, 또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용이죠. 경험적 증거로서 4가지 기준입니다. 여러분,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 이용, 합법적 이용,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용, 4가지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1번 최유효용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능적 감가입니다.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에 위배되는 균형의 원칙이죠. 자,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이 결합에 있어서 뭐를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뭐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을 의미하는데 이게 위배된 거죠. 부지와 건물이 부적응돼 위배되면은 가치가 하락을 하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 그래서 2번 정답. 3번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받죠. 고려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고,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 장래의 활용 및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균형은 시험에 적합과 더불어서 제일 정답을 많이 물어요. 여러분, 균형이 제일 정답 많이 묻거든요. 자, 적합. 자, 여러분, 균형은 무슨 원리? 최유효용의 내부 관계고, 최유효용의 외부 관계는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또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돼요. 자,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되고, 요게 뭐가 된다? 위배되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부동산이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다. 자, 여러분, 주택이 공업지역에 있으면 주택 가격이 하락합니다. 경제적 감가가 발생해요. 자, 3번 문제. 다음 부동산 형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건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이 복도의 청정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죠. 요거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의 균형에 위배되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야. 무슨 감가? 요거 기능적 감가입니다. 판매 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지역 분석을 통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이 그 부동산을 둘러싸는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했습니다. 자, 1번 정답. 그래서 균형 적합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4번.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인데, 자, 여러분, 이 대상 부동산이, 여러분, 감정평가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인근 지역이라고 해요. 인근 지역. 자,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요.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을 파악을 해서 그 지역 내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이 표준적 사용인데, 이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해서 뭐를 판정한다?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요걸 우리 시험에 가격으로 너무 많이 내. 한 물건의 값은 가격이고, 여러 물건의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 가격 수준. 개념이 다릅니다. 가격이 아니라 뭐다? 가격 수준. 그래서 항상 시험에 요 의의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 예, 여기는 뭐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요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를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포인트입니다. 자,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3개예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과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의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무슨 지역? 유사 지역. 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권역이 뭐죠? 동일 수급권. 요 3가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자,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개별 분석이 필요하죠. 자, 이 대상,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별 요인을 분석합니다. 자, 개별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뭐를?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그래서 지금 요거 나왔죠? 또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여 개별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를 구한다? 가격. 여기는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튼 시험 문제는요, 요 의 있죠. 의를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해요. 만약에 뭐 시험에 나오면 의는 분명 출제를 하니까 3번 맞고 4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하죠. 자, 지역 분석은 이 지역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지역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개별 분석은 뭐다? 나중. 지역 분석이 선행, 개별 분석은 나중에 뭐죠? 후행. 정답이죠. 절차상 어느 걸 먼저 하느냐? 이 절차상 어느 걸 먼저 하느냐? 선후 관계. 여기서 정답 물었네요, 지금. 자, 지역 분석이 먼저, 개별 분석은 나중. 4번 정답. 자,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여기는 뭐다? 넓은 의미인 거시적 차원이고, 여기는 대상 부동산. 여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차원. 요거는 대상 부동산 하나를 분석하는 미시적 차원에서, 요거는 전국적. 우리는 전체, 지역 전체를 하는 이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이라면, 이 전체에 대해서 미시적 부동산 하나를 하는 부분 분석, 또 광역적에 대해서 국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틀렸죠? 맞죠? 5번 맞죠? 거시적, 미시적. 작년 시험에는요, 인근 지역 개념을 또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는.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건물에 우리가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얼마냐? 자, 여러분, 재조달 원가는, 자, 원가법에서의 건물의 재조달 원가인데, 자, 재조달 원가는 이 표준적 건설비. 자, 표준적 건설비에 여러분 거기에 박스 안에 뭐가 나왔죠?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여러분이 감독비, 관리비와 같은 거 있죠? 이것은 간접 공사비고, 또 우리는 뭐를 기준한다? 건물일 경우에는 뭐를 기준? 우리는 도급, 우리가 공사를 기준하죠. 그래서 도급을 전제로 해요. 도급 공사를 기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자가 건설이든 도급 건설이든 도급에 준하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개발업자, 여러분 개발업자인 수급인에 뭐가 들어오죠? 적정 이윤이 들어와요. 자, 여기에다가 뭐를 한다? 우리는 발주자인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돼. 우린 등기비용, 세금 및 이자 비용 같은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더해주면 되죠. 자, 요걸 우리 출제를 하는 건데, 지금 직접 공사비 얼마? 3억 원. 간접 공사비 얼마? 3천만 원. 개발업자의 이윤 7천에서 표준적 건설비 총계가 얼마 나왔다? 지금 4억. 4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 부대 비용은 없죠? 그럼 4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 4억이 표준적 건설 비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준공 당시의 공사비 내역이 4억입니다. 그런데 몇 년 경과했어요? 20년이 경과.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의 연면적이 1450제곱미터인데 준공 당시인데
기준 시점까지 20년이 지났는데 얼마 상승했다? 준공 당시의 건축비 지수를 100으로 하면은 지금 얼마? 145라는 것은 20년 동안 45%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100 플러스 45니까 건축비가 이것을 뭘로 나눠준다? 연면적 얼마? 1450제곱미터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자 우선은 공 2개 없어져요. 그럼 얼마? 400만 원이에요. 공 2개 없어지면 그런데 또 공 하나 없어지면 40만 원이 돼. 또 145 약분되죠. 그러면은 40만 원이 우리가 분자고 밑에는 얼마? 제곱미터. 그래서 제곱미터당 얼마? 40만 원. 4번 정답.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의 감가수정액인데 그 박스 맨 밑에 보세요. 감가수정은 뭐에 의한다? 정액법. 건물이잖아요.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는 정액법에 의하는데 자, 정액법에 의해서의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냐? 자,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우리는 빼준 감가총액을 뭘로 나눈다?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준다. 자, 그러면은 자, 관련해서 경제적 내용연수는 몇 년? 50년. 재조달 원가 얼마죠?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 얼마? 2억 원. 근데 잔존 가치율이 나왔죠. 거기 보니까 잔존 가치율은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10%. 그럼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가 2억이니까 2억 원의 10%니까 얼마? 2천만 원. 빼주면 여기 1억 8천이죠. 1억 8천 공 하나 없으면 1,800만 원을 5로 나눠주면 360만 원이죠. 자, 매년의 감가액은 360만 원이 나와요. 자, 이때 뭐를 구하는 거죠? 감가 수정액. 자, 감가 수정액은 매년의 감가액. 자, 여러분 매년의 감가액 360만 원에 뭐를 곱해주냐? 경과 연수를 곱해준데 경과는 몇 년? 거기에 준공 시점이 2009년 6월 30, 기준 시점이 2014니까 5년 경과했죠? 5년 경과했어요. 그러면은 얼마 나온다? 1,800만 원이 감가 수정액 구하고자 하는 2번 정답입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상가액을 구하는 거죠. 자, 거기 보면은 또 사용 승인 시점이 얼마? 신축엔 사용 승인 시점이 2016년 9월 20일인데 사용 승인 시점의 신축 공사비는 3억으로서 적정하다. 그리고 기준 시점 2018년 9월 20일이니까 몇 년 경과? 2년 경과. 공사비 상승률은 매년 전년 대비 몇 프로? 5%씩 오르고 있다 얘기죠. 자, 뭐를 이용한다? 또 감가 수정 방법은 또 뭐를 적용한다? 정액법을 또 적용한다. 자, 정액법을 적용했을 때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나온다? 신축 공사비 얼마 나온다? 지금 자, 신축 공사비가 3억이죠. 자, 신축 공사비가 3억이에요. 그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자, 여러분 재조달 원가는 2년 전에 신축 공사비 3억의 절전해죠. 자, 여러분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2년 전 신축 공사비인데 매년 얼마? 공사비 상승률은 매년 전년 대비 5%죠. 자, 5%니까 얼마? 0.05. 5%인데 기간이 몇 년? 2년이 됐죠. 2년. 1.05를 두 번 곱하면 돼. 1.05를 두 번 곱한 게 3억을 우리가 곱해줬더니 우리가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3억 3,075만 원 나오죠. 3억 3,075만 원이 우리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얘기죠. 3억 3,075만 원이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뺀다? 잔존 가격. 요걸 빼겠죠. 잔존 가격. 거기서 잔존 가치 있다. 거기 박스에 내용 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치 없다. 제로. 없으면 제로. 제로. 자, 경제적 내용 연수 몇 년? 50년. 그러면은 요것을 50년으로 이제 또 나눠 주면은 얼마가 돼요? 우리가 661만 5천 원. 그러니까 요걸 계산했더니 661만 5천 원이 이렇게 나오죠. 자, 661만 5천 원이 이제 나온 매년의 감가에, 그럼 감가 수정액은, 그럼 이제 감가 수정액은 매년의 감가액 얼마? 661만 5천 원에 경과년수 곱해줘야겠죠. 경과 몇 년? 2년. 2년 경과를 했어요. 네?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은 얼마 나오냐? 1,323만 원. 1,323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은 적상가액은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 어느 거? 요거 나오죠? 요거 여기 들어오고 뭐를 뺀다? 감가 수정액 요거 빼주면은 구하고자 하는 적상가액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상가격인데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자, 신축 공사비 8천만 원. 준공 시점은 2015년 9월 30, 기준 시점 2017년 9월 30이니까 몇 년 경과 또? 2년. 건축 비지수 우리가 15년 9월에 얼마? 100으로 할 때 2017년 9월이니까 2년 동안 얼마 올랐어요? 125니까 25% 올랐다. 전년 대비 장가율 얼마? 70%. 여러분 장가율이 70%면요. 감가율은 얼마? 30%. 예? 얘기거든요. 전년 대비 장가율과 감가율을 대주면 얼마? 1이야. 1. 여기 70%, 여기 70%, 0.7이면 여기 얼마다? 0.3이야. 30%. 그걸 알면 되겠고, 신축 공사비는 준공 당시 재조달 원가로 적정하며 감가 수정 방법은 공장 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시설을 고려해서 뭐를 적용한다? 정률법을 적용한다. 이번은 정률법을 적용한다. 설비와 비슷하다고 보고 공장 건물을 그럼 정률법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과년수. 자, 우선은 뭐부터? 기준 시점에서부터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얼마죠? 지금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인데 신축 시점에서의 공사비 8천만 원. 근데 신축 시점에 우리 뭘로 봤다? 100으로 봤는데 2년 동안 얼마? 25%. 얼마? 여기 얼마죠? 4분의 5? 4분의 5? 100분의 125잖아요. 곱해주니까 얼마 나와? 1억이 나오겠죠. 1억. 자, 1억이 나와요. 그러면은 1억이 나왔으니까 경과년수
정률법을 갑니다. 1년 있는데 매년의 감가액 얼마? 요게 몇 프로다? 요게 30%. 감가율 30%예요. 30%니까 1억 원에 30%인 얼마? 3천만 원이 감가가 돼요. 그러면 전년도 말 미상각 금액이 바로 가치죠. 공장 건물의 가치인데 얼마? 1억 원에서 3천만 원을 빼니까 얼마다? 7천만 원이죠. 그러면 다시 7천만 원에 몇 프로? 30%. 7천만 원에 30%. 7, 3, 21, 2,100만 원이죠. 그럼 7천만 원에서 2,100만 원 빼주니까 얼마? 4,900만 원. 지금 2년이 경관 시점에 공장 건물의 가치 얼마냐? 4,900만 원. 2번 정답. 원리로 풀어둔 거예요. 원리로 우리 배운.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우리가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로 나열하는 것. 자, 원가법 적용 시 경제적 내용 연수 30년, 최종 장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할 경우에 재조달 원가 대비 우리 매년의 감가액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경제적 내용수. 여러분 얘기거든요. 거기에 재조달 원가 대비 재조달 원가 대비 얼마? 매년의 감가액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의 감가액은 어떻게 구한다? 아까 우리 수식 있잖아요. 경제적 내용 연수에서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뺀다? 우리는 잔존 가격을 빼줘야 되죠.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경제적 내용 연수는 주어졌어요. 몇 년? 30년. 또 뭐고 있어요? 최종 장가율 주어졌죠. 장가율 얼마? 장가율은 재조달 원가에 있어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10%. 그러면 잔존 가격은 재조달 원가에 뭐를 곱해주면 돼? 10% 곱해주면 되죠. 요거 대입시키면 되겠죠. 요거 여기에 들어가고 재조달 원가 여기 들어가면 재조달 원가 공통계 뽑아내겠죠. 경제적 내용수 몇 년? 30년. 계산하면 되죠. 네, 이걸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요건 1이잖아요. 요 곱해주면 돼. 그러면 재조달 원가에 뭐를 곱해주면 돼? 30년 곱해주고 요거 들어가서 공통인수 묶어냈어요. 재조달 원가를 묶어내서 1 마이너스 몇 프로? 10%. 0.1. 또 없어지지. 0.9를 나눠보세요. 0.03 곱하기 100. 몇 프로? 3. 수식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의 거래 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대비 20% 저가에 동일함, 저가에 매동된 것을 확인했다. 자, 사정 보정치는 얼마? 정상적인 시장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사례 물건이죠. 자, 사례 물건이 들어오는데 정상적인 시장 가치 100이고 사례 물건을 100으로 기준했는데 저가일 때는 뭐다? 마이너스야.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인데 몇 프로 저가로? 20%. 그러면 이때 사정 보정률이 몇 프로? 20%. 사정 보정률.
예? 요거면 얼마? 80분의 100, 4분의 5, 1.25. 2번 정답.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은 상승식으로 구한다. 상승식은 비교 요인을 전부 더 곱한 겁니다. 자, 10번에 개별 요인 비교치를 보는 거죠. 자, 개별 요인 비교치를 보는데 문제는 비교가 4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분모는 항상, 분모는 뭐다? 사례, 분자는 대상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거기서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다. 그럼 사례 부동산을 100으로 본데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플러스. 비교인 할 때. 자,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해서 대상 부동산이 또 몇 프로? 사례 부동산에 비해서 대상 부동산이 3% 뭐다? 열세 마이너스. 자, 그리고 형성 및 고조는 동일하다. 형상 고조 100분의 100. 그리고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또 몇 프로? 4% 뭐다? 우세하다. 플러스. 상승식은 이 비교 항목을 전부 이렇게 뭐 해준 거? 곱해준 거. 그럼 얼마? 100분의 105, 1.05, 100분의 103, 100분의 97, 0.97 곱하기 1 곱하기 1.04. 요거 전자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이제. 분모 항상,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인데 우세 요인이 나오면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 마이너스. 4번 정답. 자, 11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인데, 자, 거기 봤더니 거기에 가격은 얼마? 중간 거래 사례 내역 보세요. 거래 사례 가격 3억 원 나왔어. 자, 그러면 거래 사례 얼마? 3억 원. 거래 사례 가격 3억 원 나왔어요. 자, 그리고 거기 봤더니 뭐가 돼? 거래 시점은 2018년 3월 1일인데 기준 시점은 2018년 9월 1일이니까 몇 개월 지났다? 6개월 지났네요. 그럼 지가 변동률은 얼마? 지가 변동률은 4%네요. 얼마? A씨의 주거지역이 4% 상승했다. 4%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거래 시점에, 여러분 거래 시점의 지수를 뭘로 본다? 100으로 봤는데 6개월 동안 몇 프로? 4% 뭐다? 상승. 상승하면 뭐? 플러스. 요거 뭐죠? 시점 수정했어요. 시점 수정했고, 지역 요인 보세요. 지역 요인을 봤더니 대상 토지는 그 여러분 지가 변동률 바로 위에 거래 사례 사정 보정 요인은 없다 했으니까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했고,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의 인근 지역에 위치. 여러분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개별 요인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또 얼마? 5%. 또 어떻게 돼요? 거래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대상 토지는 몇 프로? 5% 뭐다? 5% 뭐다? 열세 하면은 마이너스. 열세는 마이너스. 자, 그런데 문제는 상승식으로 계산하는데 면적이 달라. 요까지 계산하면 안 돼요. 자, 거래 사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고요. 대상 토지는 120. 거래 사례는요. 사례는 100제곱미터고요. 대상 토지는 120. 면적이 다르면 면적도 비교를 해줘야 돼. 여기에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돼. 면적이 다르면 면적 비교까지 해줘야 돼. 그럼 얼마? 요거 1.04, 요건 얼마? 0.95. 요거 얼마죠? 우리 100분의 120, 1.2. 3억에 요 세 개를 곱해주면 답. 또 4번이 정답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만 막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예? 그래서 작년 시험에 감정평가 이런 계산 문제 3문제인데 3문제 다 정답 4번이었어요. 그런데 또 앞에도 4번 있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4번을 계산 문제 9개를 4번 다 찍었으면은 어떻게 돼? 가만히 앉아 4개는 맞았어. 재작년은 5개. 예. 예, 그것은 이제 그래서 그 해에 요즘 출제원들이 4번이 좀 좋아하는가 보네요. 자, 12번 문제 갑니다. 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순서대로 우선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우선 비교 표준지를 선정을 먼저 해야 돼. 왜?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와야겠죠. 자,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할 때는 먼저 뭐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교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들어와야 돼? 시점 수정. 공시지가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할 때는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정 보정 들어오면 안 돼. 바로 시점 수정이 바로 들어와야 돼. 시점 수정이 바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 뭐가 들어와야 된다? 지역 요인 및 뭐다? 개별 요인 비교. 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죠? 그 밖에 요인 보정. 요 순서 하나 비교 표준 선정 이런 순서로 오면 돼. 정답 5번.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인데, 자, 가격이 거기 비교 표준지 보세요. 공시지가 제곱미터는 얼마? 200만 원. 자, 얼마 나왔다? 200만 원이 나왔어. 200만 원 여기에 나왔고, 이제 시점 수정으로 갑니다. 시점 수정 지가 변동률 1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몇 프로? 5%. 자, 여러분 1월 1일 100으로 봤을 때 10월 20까지 몇 프로 상승했다? 5% 상승했어. 상승은 플러스. 자, 시점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요인은 뭐죠?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인근 지역의 위치, 인근 지역의 위치 밑줄하고,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어. 왜?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리고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몇 프로? 5%. 자, 개별 요인 비교인데 거래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 5% 뭐다? 열세.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또 그 밖에 요인 보정 없죠? 그 밖에 요인 보정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시로 계산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얼마 나와요? 지금 관련해서 거기에 또 아니지? 거기에 개별륜 요것은 왼쪽으로 봤네 제가. 오른쪽 문제인데. 자, 13번 문제인데 전 11번 봤네. 자, 거기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의 위치에서 동일하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비교 표준지는 사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몇 프로? 5% 열세.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 열세일 때는 뭐다? 마이너스. 환경 조건은 몇 프로? 20%.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몇 프로? 20%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플러스. 상승식으로 계산할 때는 비교 항목을 전부 곱해주면 되죠. 곱해주면 되네. 자, 요걸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몇 번? 그래, 4번 정답. 잘 확인 한번 잘 해보시고, 자, 잠시 쉬고 14번 문제 풀겠습니다.